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 특성상 임대차 위주 전월세, 원룸, 전세, 뭐 상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종합부동산처럼 그래도 고루고루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이제 좀 더 많으시다 보니까 요새는 거의 이제 청년 버팀목이 한도 2억까지 이제 나오는 시점이라 이율도 지금 1.8에서 2.3%까지 드셔서 저희도 그런 쪽에 대한 대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보증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임대인이 이제 정확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만료 시점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했을 때 HUG나 HF 같은 그런 정부 기관에서 보증해줘서 반환 보증 보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다른 집을 구하든 어쨌든 집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대위 변제를 해주면은 구상권 청구를 이제 임대인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전세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더 예민하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전세 사고가 네.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컨설팅 업체와 신축을 짓는 이제 시공사와 그와 이제 협작한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아무렇게나 이해해도 돼요. 제가 자를게요. 그렇죠? 전세금을 어쨌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세금이 좀 많이 좀 낮아진 지금 시점에서는 처음에 이제 전세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이제 매매가가 돼버리다 보니 그거에 대한 갭을 메꿀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경매로 넘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나 돌려줄 전세금 없으니까 배째 경매로 넘기든 알아서 해 그런 입장이고요.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기존에 상가 들어갈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으나 그러한 권리들도 다 포기하고 한 5천여 개가 그 폐업을 했다라는 기사를 또 봤어요. 물론 이제 세입자 그리고 선량한 임대인 분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는 이걸 이제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하게 일하시는 네. 분들이 원래 또 대다수신데 그런 분들도 또 같은 프레임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임을 못 얻다 보니까 대중분들한테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세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제 공시 가격 안심으로 들어가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의 126%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니시면 임대인이 이제 임대사업자일 때는 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시가격이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 분들이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장기로 8년이든 10년이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물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공시가가 뭐예요? 세금을 내기 위한 지표 같은 거라 보유세나 재산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가 1억짜리다 라고 했을 때 1억은 매매가 시세 매매가이고 네. 공시가는 그보다 더 이하로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거래가랑 같이 공시가격을 맞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당연히 더 낮은 거는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좀 팁으로 말씀드렸던 게 공시가에 맞춰서 안전한 전세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맞추면 될까요? 지금 뭐 이런 HUG나 HF에서 원하는 거는 126%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전세 가격 아니면은 그 가격까지와 뭐 반전세 이런 정도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동산에서도 요즘 전세 수요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전세로 돌려서 저희는 어쨌든 지방이잖아요. 서울보다는 전세가나 월세가 좀 많이 저렴해요. 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금액 국가에서 지켜줄 수 있는 소액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형태. 뭐 전세가 8, 9천이다 하면 대략 6천에 20, 뭐 5천에 25 이런 식으로 맞추는 형태로 변경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왜요?
저리 안 가시게.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신림동이나 뭐 이쪽 근처도 다 다중주택이 한 90% 이상인데 전세 사기는 보통 신축이나 구옥, 작업대출이랑 그런 곳에서 생긴 거지 다중주택에서 생긴 게 아닌데 다중주택은 안타깝게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예로가 약간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왜 안 돼요? 아예 불가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소유자분이 구분등기가 아니라 한 분이 이제 3층 이상의 건물을 이제 갖고 계시다 보니 보증보험에 대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던가 융자가 적은 곳이라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세입자분들도 알 수 있는 걸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세대 열람을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계약금까지도 들어간 상황이어서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을 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임대인분한테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물에 전입 신고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언제 전입 신고를 했는지를 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게 공인중개사의 권한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님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잘 드리고 어디에 가셔서 이런 거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는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한 날짜를 보실 수 있다면 확정일자는 얼마의 보증금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를 통해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선순위 보증금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만약에 불안정한 걱정되는 위험한 계약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우리 이 계약 무효로 하자라는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가장 기초적인 현 시점에서의 이제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이 이제 설정이 되었다면 그 근저당이 지금 맞는 건지는 임대인분한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여기 건물이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가 표시가 돼요. 간혹 우리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임대인분들이 여기에는 뭐 5억이라고 써있지만 내가 이거 얼만큼 4억을 다 갚았고 1억만 남았다, 2억만 남았다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등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에는 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집주인분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은 융자를 많이 갚으셔서 한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도 하면 안 된다고 판례로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었거든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에 있는 융자가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신림동에서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할 때 얼마 정도,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요? 일단 원룸 기준에서는 1000에 50 정도가 정말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거리가 멀어지던가 뭔가 좀 이제 생활적인 인프라가 약간은 조금 더 역세보다는 멀어진다고 하면 한 45.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전세가 기준으로는 1억 8천부터가 보통 시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 투룸이 제가 생각하는 투룸과 같을까요? 이게 거실이 있는 투룸과 거실이 없고 주방이랑 방 2개인 투룸이 또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통 1억 8천 기준가에는 그냥 주방과 방 2개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1억 8천이 조금 걱정된다 하면은 그 반전세로 돌릴 때는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받고 싶어하는 보증금 액수야 다 천차만별이시겠지만 6천에 한 50 정도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일일이 다 맡기고 그냥 그걸 그대로 믿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금 기조나 분위기가 워낙 좀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 방을 구하시는 고객님들도 직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는 또 현장으로 나가서 간단하게 물건 한 3가지? 네. 3가지 정도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무리로 제가 사무실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신대방역 2번 출구에서 도보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창피하니까? 이쪽은 이제 저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친구들이 가족이. 저희 네. 함께 하고 있는 네. 공간입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중개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포토존. 포토존?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저 이제 제가 키우는 나무. 이쪽은 이제 저희가 상담실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촬영한 장소가 여기에 있고요. 창도 크고 여기 사실 여기 이제 탕비실이라 조금 저시기하긴 하지만 이런 약간 무드 있는 저런 걸 불멍을 때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있던 건데 아직도 못 치워가지고. 네. 이렇게. 그럼 손님 상담은 어디에서 하세요? 보통 상담은 저희가 이쪽에서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업무는 이쪽에서 하고 상담은 보통 이쪽에서 상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카페 같아요. 이쪽에 놨어야 되는데. 아이 다 이뻐요. 그거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 이거요? 아니 우리 사무실 그 약간 PR 여기로 와주세요. 한 30대 초반이신 분들이 주로 계시고 MZ 세대 분들이시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거 없이 정직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